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4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빚은 GDP의 3배 이상,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너무 느슨한 추산입니다. 최근 발표된 분기별 GDP 속보를 기준으로 나랏빚에 대한 정부의 추산이 너무 장밋빛이라며 현실을 직시하자는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이 한탄하는 반응이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끄신 구독, 좋아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됐던 실질 GDP가 이제야 코로나 전 수준을 넘었다. 지난 8월 15일 발표된 분기별 GDP 속보에 따르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5%, 연율 2.2%로 코로나 직전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GDP가 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재정의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0년도와 2021년에 수차례 추경을 편성, 코로나 이전보다 40% 증가한 140조 엔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다. 비상시에 큰 타격을 입은 재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내각부는 중장기 경제 재정에 관한 예측치라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예측치에서는 2030년경의 명목 GDP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약 3%의 성장 실현 케이스와 약 0.5%의 베이스라인 케이스의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현실적인 후자의 예측치를 살펴보자. 2022년도 단계에서 재정 적자는 GDP 대비 8.5%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 2031년도에는 1.2%로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게 내각부의 전망이다. 공채 잔액 등은 GDP 대비 2022년도 217.6%에서 2031년도에는 212.6%로 약간 축소한다. 즉 GDP가 증가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줄여 나랏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석돼도 될까? 이대로라면 나랏빚은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의 예측에서는 명목 GDP 성장률 약 0.5%를 베이스라인 케이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1995년도부터 명목 GDP 성장률 실적은 평균 0.36%밖에 되지 않는다. 만일 지금까지의 일본 경제와 같은 정도의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경우 2031년도에 1.2%의 재정 적자를 낸다고 해도 공채 잔액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도머가 제창한 방법으로 추산해보자. 일본 경제가 명목 GDP 0.36% 성장할 경우 2031년도 1.2%의 재정 적자로 설정해봤자 공채 잔액의 GDP 대비율은 333%를 향해 팽창한다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경제 성장이 부족하니 이래서는 나랏빚을 줄일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제시하는 것처럼 공채 잔액을 GDP 대비 200% 이하로 만들고 싶다면 2031년도 재정 적자를 더 줄여야 한다. 앞서 도머 방법으로 하면 재정 적자는 GDP 0.72%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동안 나랏빚은 증대일로를 걸어온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큰 타격을 줬다. 그럭저럭 GDP 수준은 회복됐지만 향후 전망은 확실치 않다. 채무의 팽창을 억제해 나가려면 또 하나의 개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나라의 세비 긴축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긴축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온 3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가 계속 추락하니까 당연히 기존의 과세만으로는 세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결국 소비세를 올리거나 과세 항목을 늘려서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되고 그걸 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세수가 더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소비자가 낸 소비세를 웬일인지 대기업의 감세를 넘어 환급까지 해주는 엉터리 제도로 부의 재분배는커녕 대기업에 부가 몰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관이 민간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엉터리 사고로 민간의 성장력을 온갖 수단으로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투자나 사업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해외 기업이나 외국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증세하려는 포석으로 또 이런 기사가 나온다. 이 필자의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기시다 씨는 내년 일본은행 총재 교대기에 프라이머리 밸런스 중시파로 이동시킬 것이고 금융 과세 강화를 시작으로 또다시 부추기는 정책을 펼 것이다. 국채 인수자의 과반은 일본은행이고 자국 통화이므로 성장 전략이란 있을 수 없다. 아베 씨가 예전부터 기시다 씨는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다. 증세의 흑역사로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으니 지금에 와서 현역 세대를 납득시킬 수는 없다. GDP 3배 이상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가 재정적자는 따지고 보면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환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상 때문에 막대한 지출이 쌓였습니다. 원래 정부 지출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모은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정부가 쓰면 정말 경제가 성장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일본의 GDP는 저성장 상태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세금 플러스 국채라는 세금에 색을 입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결과가 방대한 국채 발행액입니다. 정부 지출의 쓰임새가 더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수적인 정부 지출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민간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재정 지출을 크게 해온 사실은 없다. 데이터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는 채무 잔액에 비례해 GDP도 늘어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은 GDP가 전혀 늘지 않고 채무 잔액만 늘어 GDP 대비 2.6배로 높아졌다. 그럼 왜 재정 지출을 해도 GDP가 성장하지 않는가? 일본의 상장 기업은 일제히 최고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매출의 80% 이상은 진출한 곳의 현지 법인 매출이다. 이렇게 해외로 설비 투자나 인건비가 빠져나가므로 일본 GDP가 아닌 현지국 GDP를 성장시키고 있다. 기업 수준은 흑자여도 국내 매출이 적어 그 이익은 국내에 재투자되지 않는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엔 대외 직접 투자가 25조 엔인데 반해 대내 직접 투자는 1.5조 엔, 그해 재정 지출은 17조 엔 남짓이었다. 재정 건전화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빼앗고 있으니 수요가 없는 국내로 돈이 돌지 않아 GDP가 성장하지 않는다. 우선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인구 비율로 생각해도 인구가 줄고 있으니 줄여야겠지. 혹은 1인당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 급여를 반으로, 절반이라도 국민 평균 급여가 22위인 지금 갈 길이 멀다. 문제는 의원 수 급여를 스스로 줄이겠다는 결의를 국회가 해야 하는데 이 법안을 제출할 의원도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해 의원이 결의할 수 있는 기계를 요구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지 않은가? 아베 국장에 수십억 쓰는데 국회도 거치지 않으니 말이다. 이대로 어리석은 대책을 계속하면 베이스라인 케이스보다도 느슨한 예측이 될 것이다. 어떤 과정을 밟을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 지출은 GDP 대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현재 소비나 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전혀 늘지 않는다. GDP 규모나 세수 규모는 모두 정부에 달려있다. 세수가 늘지 않는 정책을 펴면서 재정 건전화가 안 된다고 언제까지 의미불명한 말을 할 것인가? 돌쇠 한마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은 위험하죠. 돈 펑펑 찍어내 부풀린 눈덩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만 같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